그런데 문화재 수리 기술자, 저 같은 직업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200년 된 할아버지 책은 갓난아기보다도 더 섬세한 손길을 요구합니다. 아이고 참.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유물이 전후를 나중에 비교하게 될 건데 전과 후의 차이점도 봐야 되는 거고 또 전에 있었던 유물의 손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처리하면서. 그래서 전후에 문제가 없고 더 건강해진 상태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예비 자료. 이렇게 많이 상했죠. 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보강하고 요 직물도 다시 다 짜가지고 이렇게 다 찢어지고 이랬어요. 네, 그러면 직물들도 다시 이제 보강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수술 전 검사에 해당하는 건데요. 너무 좀 왔어? 이것은 유서 깊은 양반가 자제들이 대대로 공부하며 후손에게 물려줬던 책. 무려 200년이 넘은 고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무게랑 pH랑 미생물 이렇게 맞춰. 네, 이거 좀 받아야 이 연구소의 중심에는 과학 분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얼마나 산화됐는지, 오랜 세월 동안 책 속에 핀 곰팡이며 벌레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수리하고 보존 처리하겠다는 수술 계획서로 갈 수 있겠죠. 효갑이랑 종이랑 이렇게 두 개 했지? 그때 대상에 빠져가지고 어. 호갑은 결과는 있는데 어. 여기다가 넣진 않았어요. 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조사 및 설계 부분이잖아. 네 권에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넣어야 될 것 같아. 와, 그런데 보고서 분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회의 한 번에 무려 100쪽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3번 자문화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조사랑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조사한 거랑 설계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위원님들이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돼. 뭐 이런 거를 더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그 보고서 준비해 주세요. 문화재 수리에는 수의 계약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고수의 보존 처리 계약도 공개 입찰을 통해 따낸 겁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됐지만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수술 계획서인 오늘 보고서에 역량과 실력이 드러나게 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고성희 씨 금안가 경서 필사분 사종 보존 처리 2차 자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재 관련 권위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100쪽이 넘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팀 장부 마침과 초기용으로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그래서 염색은 하는 그런데 걸로 잠깐만요. 하고요. 중간적으로 도레 씨 손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컨닝 페이퍼네요. 거는 아니고 고시대쯤 해가지고. 하지만 도레 씨는 발표하는 내내 한 번도 손바닥을 보지 않고 청산 유수입니다. 이럴 거면 컨닝 페이퍼는 굳이 왜 준비한 걸까요? 금주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 내려가서 유무 한번 확인하고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셔봅니다. 손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부끄럽게 잡고 손을. 머릿속에 다 있는데 혹시 실수할까봐 이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쓰면서 외우는 건지 본 적은 없지만 마음에 이제 위안이 되기 위해서 꼭 적어놓고 필요한 것들은 합니다. 지금 어저께 말씀
이번엔 자문위원들이 유물 환자를 직접 보면서 어떻게 수리하고 보존 처리할지 의견을 보태는데요. 매움했을 때 여기 좀 앞부분은 조금 진한 부분이고 뒤로 가면 좀 밝아지긴 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하고 요 색깔 맞추지 말고. 네네.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약간 미세? 네, 약간 미세. 약간 미세. 네, 색을 맞춰가지고 하면 되니까. 조금이고 여기 이 표지 뒤에 자문위원들이 도래 씨의 실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만약에 의미가 정말 없으면 단청 기술자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불화도 직접 그리고 이제 하시는 분이어서 처리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누가 그렸고 왜 이렇게 그렸고 하는 것들을 다 안 상태에서 보존 처리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존 처리만 배워서 하는 거는 많이 달라서 이 몸과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한다고 할까?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갖춰놓고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일도 중요하지만은 유물의 안전성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자세,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자기 집에 신도 요즘 훨씬 더 많은 문화재 의사가 생겨야 한다고 믿는 도래 씨는 확고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그러면 습을 여기 가해가지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이 국가유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불금술을 한다고 그래도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 역사예요. 아풍 문화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수리 기술자, 저 같은 직업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저 처음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많은데 의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많은 저희 환자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시작해 볼까요? 자, 해체. 그러나 해체를 위해 손을 드는 순간 곤혹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안 빠지는 경우 처음 봤네. 좀 상하가 많이. 200년 된 할아버지 책은 갓난아기보다도 더 섬세한 손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은 고소를 장갑 없이 만져도 되는 건가요? 요거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제 클리닝을 전부 다 할 거니까. 네, 근데 클리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처리하기 전에는 저희가 장갑을 꼭 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클리닝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100쪽이 넘는 고소를 한 장 한 장 해체하는 과정은 단순 작업이면서도 신중히 하는 일입니다. 이제 세척 작업을 시작하겠다는데요. 고소 위에 바로 젖은 종이를 덮더니 물을 뿌립니다. 이건 어떤 원리로 하는 작업인가요? 지금 이제 흡습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오염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물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이가 200살이 넘었으니까 오염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염물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200년 동안 묻었던 이런 오염물이 다 이렇게. 책 한 권에 얼마나 많은 종이가 묶여 있는데 이걸 하나씩 일일이 해야 되는 걸 보면 힘들겠죠? 낡아서 한없이 약해진 고소를 세척하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체력을 요구하는 일인데요. 전혀 흐트러진 모습이 안 보입니다. 세척이 끝나면 고소와 가장 비슷한 종이로 구멍난 곳을 메우고요. 다리미 대신 프레스로 눌러서 반듯하게 펴니다. 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구멍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이 앞이 제일 심했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없었었던 거거든요. 네네. 고소에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200종이 넘는 전통 종이를 구비하고 있답니다. 수술이 끝났으니 홍합을 할 차례입니다. 전통 제본인 실제본을 시작합니다.
나피스라서 이렇게. 원래 책을 묶었던 실과 같은 색의 실을 사용하고 재본이 끝난다면 실끝이 풀리지 않게 송곳으로 밀어넣어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이제 책 표지가 또 있어요. 포갑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함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인물 보존 처리가 끝나고 이제 이윤하면 됩니다. 참 보람있는 작업 같습니다. 사실은 물론 보람은 있긴 있지만 걱정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물들은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잖아요. 200살, 300살 이렇게 됐는데 언제 어떻게 아프게 될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동생이도 같이 가자. 잘 먹겠습니다. 그때 며칠 냉장고에다 넣어놨던 건데 다시 데폈거든? 근데 그 계란 오늘 깨끗하게 잘 꺼졌네. 아니 그럼 그때 삶아놨던 거라니까. 삶아놨다가 냉장고에 그냥 넣어놨어 안 먹고. 그래서 오늘 다시 데피기만 한 거야. 남편은 요리를 잘하고 아내는 정리를 잘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집안이 정말 깨끗하구나 싶은데요. 성향상 뭐 이렇게 바깥으로 뭐 짐이 나와 있는 것들을 싫어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미니멀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열어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짐이. 예, 다 그걸 수납을 하고 정리를 한 거죠. 다 이런 거. 네, 다 이런 거를. 아이고 참.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와, 이게 웬일인가요? 식료품 저장고부터 향수에 건강 보조제까지 군인들 칼각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옷방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여기서 바지 꺼내서 입고 여기 위에서 블라우스 입을 건지 티셔츠를 입을 건지 니트를 입을 건지 입고 액세서리 하면서 나가면서 뭐 추울 때는 장갑 끼고 스카프 하고 머리 묶고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거 하고 외투 입고 거울 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이제 향수를 뿌리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와서 신발을 신을 수 있고 거울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나가게. 사실 이건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일종의 직업병, 아니 직업적인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화재가 저희가 국가유산이 딱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유산물이 나갈 때까지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요. 순서에 맞게끔. 그럼 그 순서에 맞게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능자도 있어야 되고 교수님들 일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는 그 동선이 꼬이면은 안 돼요. 근데 그 동선이 잠깐 꼬이는 순간 하나의 생명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게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양부선 갈 거야? 한양부산 가보려고. 이제 부부가 외출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뭐를 입어볼까?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휴일을 챙긴다는데요. 오늘은 데이트를 할 거랍니다. 안 힘들까 그거 신고. 안 힘들어요. 멋쟁이는 원래 좀 힘든 거예요. 갈까요? 나온 김에 별거 별로던 곳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뭐 3분의 1초 무슨 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르쳐놔도. 우리 가가지고 오늘 루미랑 진우 하자. 당신 진우고 나 루미. 그게 뭐냐고. 어? 그게 뭔데. 캐대원. 하여튼 거기 있는 여자 주인공이 루미래. 그래서 둘이서 낙상 가는 거야.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맨날 이렇게 시큰둥 해가지고 도대체. 아유. 재미라고.
도레시 부부가 도착한 곳은 종로구 낙산의 한양도성 성곽. 최근 인기인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커플이 만났던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점점점한 게 성곽 같아 보이지 않아? 우리가 지금 여기거든? 중앙광장 있는데? 그러면은 놀이마당으로 해서 이거 올라가. 중앙광장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가봅시다. 그런데 이 산이 그리 높은 건 아니지만 막상 오르자면 만만치 않은 계단이 맞아주는 곳인데 오늘 데이트 괜찮으시겠어요? 아, 여기로 더 올라가는 거네. 아, 놀이마당, 놀이광장 있네. 계단을 다 올라왔다 싶으면 새로운 계단이 이어집니다. 끝없는 계단에 숨이 점점 가빠오는데요. 뭐 이렇게 해야 되겠냐? 나 우리 이렇게 뻘뻘 흘리라서. 아유, 홍덕이 맛있네. 홍덕이 맛?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저 끝에까지만 가면 돼. 그래야지 그 거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두 분이 여기 처음 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 4, 5년 전에 우리가 한양도서 모전 처리한 적 있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 근처 왔다가. 폐대현으로 유명하다며. 그런데 이거 거기를 지금 가보자. 사람 잡네. 아, 저희는 맨날 일하러만 다니지 놀러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완전 잘못 들었어. 반대쪽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아침에 왜 이렇게 차려입었나 싶습니다. 아니 오늘 데이트한다고 머리도 이쁘게. 맞잖아 여기. 아, 그랬네. 여기 나온 거야. 아이고 여기다. 여기 맞아. 여기 우리 모전 처리한대. 근데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야. 그래 저쪽 방에서 봐야 되는데.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는 말이 있죠. 개미처럼 일만 했지 생전 못 놀아본 부부가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얘네 둘이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까? 이렇게. 그걸 왜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사진 찍는 거야 원래. 그냥 찍어. 아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일할 때는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데 놀 때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던 사진을 찍은 뒤에도 부부는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가 막힙니다. 그냥 또 해놨는 거야. 아 은색으로 또 해놨네. 뭘요? 낙서 이게. 이렇게 은색으로 막 이렇게 체크해놨잖아요. 이렇게요. 보이세요? 누군가 자꾸 성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한답니다. 몇 년 전 보존 처리를 끝낸 성벽에도 다시 낙서가 돼 있었습니다. 지우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돌들이 전부 다 막 떨어져 나가고 이랬으면 그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해서 강화 처리도 하고 이만큼 푹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채워서 넣고 이런 거를 다 한 거예요. 한양도성 성곽은 문화유산이기에 잘 보존해야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쪽은 세척 다시 해야겠다. 왜 이렇게 여기 도레 씨가 성벽으로 다가갑니다. 뭘 발견한 걸까요? 네네. 이런 것들이 오염물이 묻어가지고 이걸 무겁게 하는 거야. 겉에 있는 게 지금 간신히 붙어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이걸 물고 같이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돌 까만색 있는 게 이 무게에 건드리면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떨어지지 않게끔도 이제 해주고 이런데 이제 처리도 해주고 이렇게.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런 게 이제 우르르 떨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성곽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조그만 것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심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 전문가로서는 여기는 지금 다 복원을 해야 되는 이제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그죠? 작은 풀뿌리마다 미세한 틈이라고 해도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문화재 의사입니다. 문화재수리 전문가들 사이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은 또 낳으면 다지만
문화재는 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사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그 정도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유물을 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